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게임에 이어서 제가 GUI를 조금 더 꾸며주고 3D 모델에게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흐른 만큼 예를 들면 게임을 끈 지 30초가 지났다면 30초 뒤에 게임을 다시 켰을 때 그만큼의 골드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추가가 돼 있다든지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클리커 게임을 오늘 완성할 거고요. 이 이후 비디오로 이후 엑스트라 편을 통해서 20분 정도 제공되는 짧은 엑스트라 편에 여러분들의 안드로이드 관련 구글 플레이 서비스 관련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연동해서 골드를 구글 플레이 서버에서 가져오고 세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 도전 과제도 연동을 해서 우리가 게임을 처음 실행시켰을 때 도전 과제를 깨물어서 구글 플레이 도전 과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만들 게임을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GUI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사이트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캐니의 SS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글 창에다가 저희가 이름을 캐니의 SS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하나 검색돼서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SS를 사용할 건데 기본적으로 UI 섹션을 들어가서 캐니 SS에 여기 보면 UI 팩이라고 적혀있는 이 SS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빌드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JDK예요. 그래서 JDK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JDK를 먼저 설치해 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JDK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세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설치한 다음에 유니티 윈도우신 분들은 Edit Preference고요. 맥킨토시를 쓰시는 분들은 유니티 Preference로 들어가시면 Preference에서 External Tools라는 게 있어요. External Tools에서 SDK와 JDK 경로를 잡아주시고요. 기본적으로 JDK 경로는 자동으로 잡힐 건데 안드로이드 SDK 경로는 자동으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안 잡히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주신 다음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초기 세팅이 나오면 그냥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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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를 누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한 다음에 컨피규어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SDK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기 SDK 경로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경로를 기본적으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SDK와 JDK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SDK는 직접 설정하셔야 되는데 NDK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코드를 C++ 로 한번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NDK는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저번에 한 대 이어서 UI들을 꾸며주기 위해서 방금 사이트에서 봤던 캐니SS의 UI 팩을 압축을 푸신 다음에 여기 PNG 폴더 들어가시면 각가지 UI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PNG 파일들을 모조리 SS에다가 옮긴 다음에 유니티 프로젝트에다 옮긴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고요.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저는 폴더 이름을 UI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PNG 폴더였는데 이름을 UI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스프라이트 폴더로 넣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폴더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캐릭터용 스프라이트들은 따로 또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왼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죠. 크리에이트 폴더를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고 캐릭터즈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전부 넣어서 폴더를 좀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전부 선택하고 이제 우리가 먼저 UI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UI 스프라이트를 그대로 그냥 넣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패널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골드를 띄우기 위한 패널을 하나 만들어줬었는데 이 패널 이름을 골드 디스플레이 패널을 해준 다음에 이 패널을 제가 원하는 소스 이미지를 교체해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교체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UI 폴더에 저는 어떤 친구를 쓸 거냐면 쭉 내려가서 여기 먼저 보이는 블루 패널 친구를 써볼게요. 그래서 UI 이미지에 사용하는 스프라이트를 교체하려면 이미지 컴포넌트에 소스 이미지를 교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블루 패널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냥 생으로 교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UI 이미지가 왜곡이 돼서 조금 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UI를 잡아 늘려서 배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미지를 등분을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모서리 부분과 요 가쪽 부분은 잡아 늘리거나 왜곡하지 않고 배치하도록 하고요. 중앙 부분을 잡아 늘려서 배치하도록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블루 패널을 선택한 다음에 이 블루 패널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잘라주기 위해서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누를게요.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편집창이 뜨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가쪽 부분들을
이 가쪽 부분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혹은 정확한 값을 줘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테두리와 내부에 잡아 늘리는 부분을 구별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일종의 보더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더, 경계선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중앙에 있는 부분들은 잡아 늘려서 설정하게 되는데 요 가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들은 그냥 배치를 하고요. 왜곡할 정도 배치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테두리에 걸친 부분들은 잡아 늘리되 수직 방향으로만 잡아 늘리기 때문에 왜곡이 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왜곡이 되지 않고요. 중앙에 있는 부분들만 잡아 늘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을 12, 12, 12만큼 줬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배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더를 설정해 준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볼게요.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골드 디스플레이 패널의 친구에게 우리가 자른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타입을 이미지 컴포넌트에서 이미지 타입을 심플이 아니라 슬라이스드로 적용하셔야 돼요. 슬라이스드로 적용하시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쪽이 왜곡이 안 되신 걸 볼 수 있어요. 비교를 위해서 다시 심플로 바꿔보면 확실히 잡아 늘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잡아 늘린 것과 잘라서 경계선을 깔끔하게 유지시킨 것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요 골드 디스플레이 패널 친구에 저 알파 값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알파 값을 최대로 늘려서 이렇게 보이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조금 위쪽으로 배치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패널 친구들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다른 패널 친구들도 업그레이드 패널 친구도 백그라운드를 저는 제가 방금 설정했던 블루 패널로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이미지 타입이 이미 슬라이스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알파 값을 그대로 높여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업그레이드 버튼들을 전부 지워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UI가 잡혀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활성화 시켜주고 그럼 이제 계속해서 나머지 친구들도 히어로들을 위한 히어로 패널 친구들도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히어로 패널도 패널을 블루 패널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설정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미지 소스 이미지를 교체해줬고요. 확인해보기 위해서 뷰포트를 꺼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알파 값을 높여서 좀 불투명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하기 전에 배경을 이제 저희가 파란 색깔은 좀 안 어울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3D 레벨 디자인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더 깔끔하게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메인 카메라에 카메라를 보시면 여기 클리어 플래그라는 게 있죠. 카메라 컴포넌트를 보시면 클리어 플래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나 혹은 어떤 오브젝트가 있지 않은 그러한 영역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기본적으로 클리어 플래그가 스카이박스로 지정되어 있는데 스카이박스는 여러분들이 3D 게임을 만들 때 가상의 하늘을 그려주는 건데 우리가 2D 게임이니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스카이박스 대신에 솔리드 컬러를 쓸게요. 솔리드 컬러는 단색을 지정하는 친구인데 단색을 하나 지정해주면 그 색깔로 모든 배경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비추는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영역을 하얀 색깔로 지정해 줄게요.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검은 색깔도 괜찮겠죠. 그래서 하얀 색깔로 저는 지정해 줄 것이고 그럼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캐릭터에게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끔 저처럼 UI 요소가 깨지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유니티는 UI 시스템을 오브젝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갱신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캔버스를 한번 껐다가 켜주면 이렇게 고쳐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이브 해주시고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캐릭터 친구에게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친구에게 애니메이션을 할당해야 되죠. 저희 플레이어 친구에게 들어가서 저희 플레이어 친구에게 애니메이터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할지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붙여줘야 돼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란 제가 여기서 일단 만들고 나서 설명할 텐데 마우스 오른쪽 Create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프로젝트에 생성해 주세요. 전 이 친구 이름을 플레이어 애니메이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윈도우 쭉 내려가서 애니메이터 패널을 눌러서 애니메이터 패널을 켜주세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란 FSM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유한 상태의 머신이라는 걸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친구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 번에 단 한 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상태와 상태를 트랜지션 그러니까 변이를 통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사이에서 단 하나의 애니메이션만 재생할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먼저 저희의 애니메이션을 두 가지를 임포트를 해줄게요. 하나는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 하나는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 그래서 새로운 애니메이터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단 한 가지 상태만 재생할 수 있다고 했죠. 먼저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애니메이터의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Create Empty 하셔서 새로운 애니메이터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 스테이트의 이름을 여기서 인스펙터에서 idle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클릭을 당했을 때 애니메이션 스테이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요 클릭을 할 때마다 이 친구가 한 방 얻어맞는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Create Empty 해주신 다음에 이 스테이트 이름은 hit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 방 맞은 애니메이션. 그래서 뭐 꿀밤을 때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idle과 hit을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스테이트를 만들어 놨고요. 처음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엔트리에서 idle로 이렇게 기본적인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화살표를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 트랜지션은 어떠한 상태와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사용하는 친구예요. 이 트랜지션이 없으면 상태와 상태는 서로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엔트리라는 친구는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무조건 진입로 설정된 친구고 이 엔트리를 통해서 연결된 상태가 가장 먼저 처음 시작이 돼요. 먼저 시작하고 싶은 상태를 지정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원하는 친구 위에서 Set as Layer Default State를 하시면 그 친구가 가장 디폴트 상태, 그러니까 엔트리를 통해서 진입하는 가장 처음 상태가 되는데요. 저는 일단 idle을 당연히 디폴트 스테이트로 지정하겠죠. 그래서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idle state, 그러면 이 idle state에 지정되어 있는 모션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의 모션을 하나 할당해 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hit을 위해서 모션을 할당해 두면 idle일 때는 idle에 할당된 모션이 재생되고 hit일 때는 hit이 할당된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죠. 근데 idle과 hit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화살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dle에서 hit으로 hit에서 idle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idle에서 hit으로 화살표를 연결해 줄게요. 화살표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Make Transition이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내가 연결하고 싶은 친구로 연결해 주시면 이 두 친구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지금은 idle에서 hit으로 화살표를 연결했기 때문에 idle에서 hit으로 상태를 옮길 수만 있죠. 마찬가지로 hit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Make Transition을 해주신 다음에 idle로 연결하시면 hit에서 idle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어떠한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이 변이 혹은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를 발동을 시켜서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한 방 맞는 애니메이션으로 혹은 한 방 맞는 애니메이션에서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무엇을 할당한지를 결정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니티장 폴더 들어가서 SD 코아쿠장 폴더 들어가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폴더에서 보시면 파일 하나에 묶여져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쭉 보이실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용으로는 스탠딩 루프 이 친구가 적당해 보이네요. 스탠딩 루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서 있네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혹시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로 프리뷰 창을 보기 위해서는 프리뷰 창은 이렇게 위아래로 닫아서 열 수 있는데 인스펙터 창에서 프리뷰 창에 있는 친구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모델을 찾으셔서 모델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면 여러분들의 모델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애니메이션이요. 그래서 저는 방금 찾았던 그 친구를 이 아이들의 모션으로 할당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오른쪽에 셀렉션 버튼 혹은 서클 버튼이라고 부르는 친구 눌러주시고 우리가 찾았던 친구의 이름이 스탠드였죠. 그래서 스탠드라고 검색해 보면 스탠딩 루프가 있네요. 이 친구를 할당해줘서 맨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을 통해서 재생되도록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게임을 처음 시작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요 아이들 스테이트가 발동이 된 상태에서 스탠딩 친구가 계속 재생이 될 텐데 만약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hit이라는 애니메이션 재생해서 한 방 맞는 애니메이션 재생할 거예요. 그래서 hit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찾아볼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폴더에서 적당한 친구를 이제 찾아보는데 데미지드 루프 친구가 알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재생시켜 보면 알맞네요. 이 친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hit 친구를 위해서 애니메이트에서 hit 스테이트를 누르고 할당하고 싶은 모션을 셀렉션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의 데미지 친구를 할당해 줄게요. 그래서 요 세 개 말고 아마 밑에 있는 친구가 저희가 찾는 친구가 맞는 것 같네요. 혹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당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히사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이제 트랜지션을 걸었기 때문에 생겼는데 이 트랜지션을 어떻게 발동시킬 것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랜지션을 발동할 때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 다닐 때 그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라는 친구를 설정해서 어떠한 숫자나 혹은 true, false 변수를 통해서 이 트랜지션을 발동시키는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애니메이터에서 여기서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타입이 나와요. 플롯은 소호점 있는 숫자, 인티저는 소호점이 없는 정수, 불리언은 true, false, 트리거는 불리언과 비슷한데요. 불리언과 달리 방아쇠처럼 한번 true로 바꾸면 바로 그 즉시 false로 바뀌어요. 즉 얘는 true, false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아쇠 당기 다시 한번 당겨주면 자동으로 true가 됐다가 그 직후 바로 false가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리거를 추가해 줄게요. 트리거는 방아쇠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사용하는 편이죠. 트리거를 추가해 주시고요. 새로운 트리거 이름을, 이 친구 이름을 저는 on 클릭을 해줄게요. 그래서 클릭이라는 on 클릭이라는 트리거가 발동되면 한 방 맞는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트리거를 이렇게 파라미터를 만들어 줬는데 이 친구를 조건으로 쓰고 싶다면 저는 조건을 추가하고 싶은 트랜지션을 선택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한 방 맞는 애니메이션으로 트랜지션을 선택해서 이 친구를 컨디션을 플러스 버튼 누르고 on 클릭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on 클릭을 추가하시면 만약에 on 클릭이라는 이러한 컨디션이 발동이 되면 자동으로 이 트랜지션이 발동이 돼서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한 대 맞는 애니메이션으로 옮겨 탈 거예요, 상태를.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hit에서 idle로 갈 때는 저는 hit이라는 스테이트에 할당된 이 모션이 종료됐을 때 자동으로 idle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조건을 무엇으로 설정하냐면 컨디션에 있는 조건은 설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has exit time이라는 친구를 체크해 두시면 돼요. has exit time은 기본적으로 지금 재생 중인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has exit time을 켜둔 상태에서 세팅즈를 열어보시면 여기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exit time 보이시죠? 이 친구가 1.0이면 현재 재생 중인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끝날 때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0.5면요. 현재 재생 중인 애니메이션 50%일 때는 그때 다음 애니메이션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뭐 트랜지션 듀레이션은 지금 애니메이션과 이후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블렌딩, 섞어서 부드럽게 이어줄 것이냐는 얘기죠. 픽스 듀레이션은 초 단위로 이걸 잴 것인지 혹은 퍼센테이지 단위로 잴 것인지. 그래서 저는 exit time을 한 0.5 정도로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hit 애니메이션이 절반 정도 재생될 때 자동으로 idle로 넘어가게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fix duration은 꺼주고 transition duration을 25% 그러니까 지금 애니메이션과 다음 애니메이션 사이를 25% 정도 섞어서 부드럽게 이어지게 해줄게요. 그래서 idle에서 hit이 아니라 hit에서 idle로 가는 트랜지션에 대한 설정이었어요. hit에서 idle. 마찬가지로요. idle에서 hit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has x time을 꺼줄게요. 그래서 has x time이 켜져 있으면 지금 재생 중인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겠다. 혹은 지금 재생 중인 애니메이션이 몇 퍼센트에 도달했을 때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이 on 클릭이라는 컨디션을 사용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사용해 줄게요. 그리고 fix duration은 뭐 켜나 안 켜나 차이점은 초 단위로 섞을 것인지 혹은 퍼센테이지 단위로 섞을 것인지 차이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25%의 애니메이션을 서로 섞어서 부드럽게 이어주는데 fix duration은 해제해 줄게요. 그럼 이제 초 단위로 칼같이 잴 것이냐 혹은 그냥 퍼센테이지로 잴 것이냐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세이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의 플레이어 친구에게 이제 우리가 설정한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지어주기 위해서 플레이어 친구를 눌러주시고요.
애니메이터 친구에게 우리가 설정했던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찾으셔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pply root motion이라는 친구를 해제해 줄게요. apply root motion은 간단하게 말하면 애니메이션 그 자체에서 좌표를 수정하면 여러분들의 실제 모델의 좌표가 변경된다는 뜻이에요. 즉 애니메이션 자체가 앞으로 뛰어가는 애니메이션이면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실제로 좌표가 앞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즉 apply root motion을 해제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로서 좌표 이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요. apply root motion을 켜버리면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좌표가 수정이 돼버려요. 저희가 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를 해제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봤을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해제하고 저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플레이어 친구에게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트리거를 코드상에서 발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애니메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플레이어에게 붙어있는 애니메이터에게 우리의 온 클릭 친구를 방아쇠를 당기면 자동으로 아이들에서 휘스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플레이어로 돌아가서 우리 클릭 버튼 친구를 열어볼게요. 자, 우리 클릭 버튼 스크립트 열었고요.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우리 애니메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public 애니메이터 애님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애니메이터를 가져와서 그 친구에게 우리의 트리거를 당겨라라고 말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anim.set 트리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한 파라미터 이름을 넣으면 그 친구가 트리거면 트리거를 찾아서 잡아당겨요. 순간적으로 true가 됐다가 false가 되는데 해당 트리거를 트랜지션의 컨디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랜지션은 자동으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서 hit으로 가는 트랜지션이 우리 on 클릭이라는 트리거를 방아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컨디션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자동으로 발동이 되면서 세이브 하시고 on 클릭이 발동이 되면서 우리의 아이들에서 hit으로 하는 트랜지션이 발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봤을 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봤을 때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리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내부에 이벤트라는 걸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유니티에서는 애니메이션에 이벤트라는 걸 삽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임포트한 유니티장 에셋이 데모용으로 어떠한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삽입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윈도우 애니메이션을 패널을 여셔서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편집하는 창을 이렇게 띄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편집해야 될 게 플레이어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이 플레이어 애니메이터에 붙어있는 애니메이션 리스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전부 read only라고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해야 될 게 데미지 친구를 보니까 여기에 마커가 있네요. 이 마커가 애니메이션 이벤트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 이벤트란 어떠한 마커를 삽입하고 거기에 애니메이션 이벤트에 할당되는 이름을 설정해 주면 on call change face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 중간에 유니티에서 메시지를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얘들을 전부 지워줘야 돼요. 근데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read only라고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모델 파일에 딸려온 애니메이션들이래요. 기본적으로 유니티가 얘들을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애니메이션의 원본을 복사해서 유니티의 애니메이션 파일로 만들어 두면 편집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의 통짜 파일 밑에 이 애니메이션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데미지 루프 이 애니메이션을 다시 찾아 들어가서 유니티장 폴더 SD 코아쿠장 폴더 애니메이션 폴더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데미지 루프 친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FBX 파일 자식으로 들어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바깥으로 빼서 개별적인 애니메이션 파일로 만들어 두면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 D, 맥은 커맨드 D를 눌러서 복사해 줄게요. 그래서 데미지드 루프라는 친구를 이제 복사해서 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우리의 hit state에 할당되어 있던 모션을 복사한 친구로 대체해 줄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개별 애니메이션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니티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플레이어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리스트를 펼쳐봤을 때
여기 데미지 루프 친구는 리드 온리가 없네요. 이 친구는 편집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에 붙어있는 마커들을 클릭해 주시고 딜리트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네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이 친구를 클릭하자마자 바로 애니메이션이 발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막고 있는 도중에 한 번 더 눌렀을 때 지금 재생하던 애니메이션을 캔슬하고 다음 애니메이션을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애니메이터를 다시 플레이어 애니메이터로 들어가서 아이들에서 히스로 가는 이 화살표를 다르게 설정해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아예 지워주고요. 대신에 any state에서 hit으로 any state에서 마우스 오른쪽 make transition에서 hit으로 연결해 줄게요. 즉 any state란 어떠한 상태든 상관없이 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any state에서 transition을 이어주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이 트랜지션이 발동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동하게 돼요. 즉 이 친구를 설정하면 내가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든지 바로 즉시 애니메이션을 발동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any state에서 hit으로 트랜지션을 이어주시고 이 트랜지션의 조건으로 당연히 컨디션을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on 클릭을 사용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on 클릭을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세팅즈를 열어보시면 can transition to self가 있죠. 나 자신이 재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 자신을 바로 또다시 재생하겠냐라는 얘기예요. 체크해 줄게요. 그래서 그러면 hit 애니메이션 재생되고 있을 때 한 번 더 클릭하면 hit 애니메이션이 그 즉시 멈추고 다시 재생이 될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fix duration은 이 친구는 그냥 이제 제로로 해줄게요. fix duration을 체크해 주시고 transition duration을 제로로 해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두 애니메이션을 섞는 단계를 생략해서 바로 즉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할게요. 자, 세이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즉시 발동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자, 이렇게 해제하고 플레이 버튼 해제하고 이제 계속해서 남아있는 버튼들을 조금 더 꾸며줄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버튼들을 좀 꾸며주기 위해서 스프라이트 폴더에서 UI 폴더로 들어가서 저는 여기 있는 블루 버튼 친구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블루 버튼 친구를 클릭하고 이 친구를 봤을 때 자,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통해서 블루 버튼 공식스를 편집하는데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통해서 편집하려고 보니까 아래쪽에 조금 더 보더가 더 크죠? 다른 방향에 비해서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보더는 조금 더 크게 잡아주시고 다른 친구들의 보더도 잡아주시고 해서 보더를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보더를 크기를 봤을 때 대략 777 해서 레프트 7, 라이트 7, 탑 7, 바텀 11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더를 잡아주시고 가운데 부분 늘어나지만 보더 부분은 왜곡이 덜 된다고 했죠. 자,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블루 버튼 06를 제가 여기에 귀여운 우리 히어로 버튼들에게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를 열고 우리 히어로 패널을 열고 히어로 패널 밑에 붙어 있는 이 네 가지 히어로 버튼들에게 가서 제가 여기에 이미지를 우리의 블루 버튼으로 교체해주면 조금 더 버튼이 깔끔하게 보이네요. 유니티 기본 스프라이트보다 우리가 직접 커스텀한 게 좀 낫네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팹을 수정했으니까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정해 줬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 폰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자, 커스텀 폰트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폰트를 일괄적으로 바꿔줄 건데 그래서 뭐 쓸만한 폰트를 구하자면 네이버에 나눔 고딕 나눔 바른 고딕이라는 친구를 사용할게요. 나눔 바른 고딕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OTF든 TTF든 상관은 없어요. 하나 받으셔서 임포트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나눔 바른 고딕을 저도 에셋 프로젝트 에셋 폴더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임포트를 해줄게요. 폰트를 임포트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건 정상이고요. 폰트는 원래 굉장히 무거운 친구이기 때문에 최적화 작업이 좀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전 폰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모든 텍스트 컴포넌트를 나눔 발음 코딩으로 제가 다 고쳐주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타입에서 일괄 검색을 실행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하이라키의 검색창에 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타입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고요. 저는 타입을 텍스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검색을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 전부 검색을 해서 Shift 키 누르고 전부 선택해 주시고 폰트를 아리얼이 아니라 나눔 발음 코딩으로 싹 다 바꿔줄게요. 이전보다는 폰트가 좀 더 깔끔하게 보이네요. 물론 이렇게 안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대로 폰트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폰트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하고 계속 하기 전에 자 여기 캐릭터 사이에 좀 여백을 줄게요. 자 우리 히어로 패널에 컨텐트 밑에 아직 아이템 패널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름을 안 바꿔줬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컨텐트 밑에 있는 이 아이템 패널 친구가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을 가지고 있었죠. 스페이싱을 조금 늘려줘서 얘를 좀 늘려줘서 좀 간격을 줄게요. 간격을 좀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버튼 친구들의 폰트가 보시면 너무 위쪽에 붙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폰트들을 조금 안쪽으로 옮겨 줄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버튼 하나를 들어가서 여기 텍스트 친구를 이쁘게 좀 꾸며주기 위해서 여기 레프트 트랜스폼에 레프트 탑을 조정해서 레프트를 조금 주고 탑을 조금 줘서 기본적으로 패딩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게요. 한 15 정도 15 픽셀씩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 친구를 일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버튼 친구를 눌러 주시고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일괄 적용을 해 줄게요. 일괄적으로 적용이 됐네요. 조금 더 이뻐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골드 디스플레이 패널을 조금만 더 조정해주고 앵커 프리셋을 통해서 Alt Shift로 중앙 상단으로 몰아 넣어주고 자 이 텍스트를 얘들은 텍스트가 하얀색인 게 좀 나아 보이네요. 그래서 요 세 개의 텍스트들을 전부 Shift 키 눌러서 동시에 선택해주고 하얀 색깔로 지정해줄게요. 하얀 색깔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좌측으로 저는 밀어 넣어줄게요. 좌측 너무 좌측에 붙었으니까 마찬가지로 골드 디스플레이 패널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은 따로 패딩을 걸어줄 수 있는데 좌측으로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패딩을 걸어서 한 요만큼 10만큼만 패딩을 대충 걸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큼 주고 하는 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으로도 패딩을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세이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에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세 친구에게 그림자를 동시에 주기 위해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고요. 모든 UI 게임 오브젝트들은 섀도우 컴포넌트를 붙여줘서 그림자 효과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미지든 뭐 텍스트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동시에 섀도우 컴포넌트를 붙여서 그림자 효과를 줄게요. 그래서 그림자 효과가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좌측 버튼들에게도 저희가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스프라이트 폴더 들어가서 UI 폴더에서 이 친구들은 색깔을 뭘로 주냐면 저는 초록색으로 줄게요. 쭉 내려가서 어떤 친구를 쓸 거냐면 저는 그린 버튼 06 이 친구를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친구를 쓰기 위해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통해서 편집을 해주시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바텀에 11, 라이트 레프트 탑도 6660 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줬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드래그해서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업그레이드 패널 밑에 있는 업그레이드 버튼들에게 제가 일괄 적용해 줄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 친구의 이미지에 소스 이미지를 저희가 우리가 지정했던 그린 버튼으로 이제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일괄 적용을 해 줄게요. 일괄 적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조금 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업그레이드 패널에 여기에 스페이싱을 늘려줄게요. 한 5 정도 늘려주면 되려나? 네, 조금 늘려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제 UI 버튼들을 배치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봤을 때 깔끔하게 동작하네요. 지금 한 가지 문제점 찾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슬라이드가요 뒤쪽에 있는 배경을 가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버튼의 형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버튼 배경을 이왕 가릴 거라면
앞에 이 친구를 가리는 슬라이드 친구들도 버튼 스프라이트를 할당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플레이를 해제하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를 할당할 거냐면 뭐 스프라이트 폴더 들어가서 UI 폴더에서 이번에는 뭐 주황 색깔 친구를 써볼게요. 그래서 아까와 달리 색이 차 있는 친구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레드 버튼 05, 04, 오케이, 레드 버튼 04 친구를 써서,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보더를 설정해 주시고 뭐 보더는 이 정도로 대략적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 히어로 버튼들에게 붙어있는 슬라이더 친구들을 이제 필 에리아에서 필 친구에서 소스 이미지를 할당을 해줄게요. 그래서 레드 버튼 04, 이 친구를 이제 할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컬러를 이제 우리가 바꾸는 기능을 넣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점점 차면서 가려지는 형태일 텐데, 여기다 이 컬러를 다시 한 번 더 바꿔주게 되면 좀 어색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구매했는지 구매 안 했는지 여부는 그냥 투명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게요. 그래서 컬러를 그냥 하얀 색깔로 바꿔두고, 원래 색깔인 이게 하얀 색깔이면 스프라이트 컬러가, 할당한 이미지 컬러가 온전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고 코드로 돌아가서 히어로 버튼 스크립트 열어서 우리 슬라이더의 컬러를 지정했던 부분들을 좀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컬러 2개의 변수를 지워줄 거고, 밑으로 내려가서 컬러를 지정하던 부분들은 그냥 날려줄게요. 대신에 그냥 구매를 했으면 불투명하고 구매를 안 했으면 투명하게 보이는 코드 정도만 남겨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위쪽에서도 우리의 그 슬라이더의 컬러를 지정해뒀던 이미지 컴포넌트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아쿠 버튼 친구를 다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해 주시고, 코아쿠 버튼 친구를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적용해 주시고, 이제 다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주황 색깔 버튼 스프라이트가 앞쪽에서 채워지는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직접 슬라이드의 스프라이트로 지정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클리커 게임들은 플레이를 종료하고 있는 동안에도 뒤에서 용병들이 혹은 이제 영웅들이 골드를 계속 캐서 주거든요. 혹은 데미지를 계속 준다든지.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게임을 종료한 시간을 체크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을 시작한 시간을 체크해서 그 사이의 간격만큼 여러분의 히어로들의 골드 퍼 세컨드만큼 돈을 곱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립트로 돌아갈게요. 데이터 컨트롤로 돌아가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해요. 데이트 타임은 시간에 대한 컨테이너 역할하는 타입이고요. 그 친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저장하고 가져올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using system이라는 친구를 추가해 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 그 자체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마찬가지로 문장으로 풀어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을 할 건데, 그걸 위해서 using system.text라는 친구를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system이라는 패스 안에 데이트 타임이 있고 system.text 안에는 컨버팅 해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객체 타입에서 다른 객체 타입으로 컨버팅 해주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인코딩 해주는 친구가 여기 들어있어서 이 친구로 임포트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그 데이트 타임을 저장하고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롱 위쪽에다가 하나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좀 화면을 키우고, 자, 먼저 date time get last play date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플레이했던 시간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요, void update last play date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이 친구는 게임을 종료할 때 혹은 주기적으로 마지막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update last play date부터 작성하자면 그냥 문장으로 현재 시간을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date time이라는 친구를 사용해 줄게요. date time은 시간을 저장하는 컨테이너인데 이 친구에게 .now를 찍어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시간을 바로 출력해주는 쇼트컷이 있죠. 그래서 now를 찍은 다음에 근데 이 친구가 date time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플레이어 프리퍼런스가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to binary라는 친구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to binary는 이진법으로 바꿔주는 친구인데 이진법을 한번 바꾼 다음에요. 그 다음에 to string으로 한 번 더 변환해 줄게요. 그래서 플레이어 프리퍼런스가 문장을 저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 타입을 문장으로 바꿔서 롤컬에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set string 한 다음에 키 값으로는 time 그 다음에 우리의 value를 저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update last play date를 게임을 종료할 때나 혹은 주기적으로 호출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플레이했던 시점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date time get last play date는 이렇게 저장한 친구를 꺼내와서 먼저 문장으로 저장이 되었었으니까 문장으로 가져와서 다시 바이너리로 바꾸고 바이너리에서 다시 date time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if player preference has key 그래서 이미 time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죠.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무작정 이걸 체크 안 하면 우리가 get 할 때 비어있는 문장이나 혹은 비어있는 숫자가 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거를 강제로 변환하려다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time이라는 값이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는 그냥 return date time now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현재 시간을 바로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string time binary in string 스트링을 가져와서 근데 그게 바이너리를 그냥 스트링으로 바꾼 거였죠. 그래서 일단 바이너리를 스트링으로서 가져올게요. player preference get string tim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long의 형태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바이너리긴 바이너리인데 우리가 long인 바이너리로 저장했죠. 그래서 long time binary equal in long이라고 해줄게요. equal convert 그래서 변환해주는 utility 함수 집합이에요. convert to integer 64 그래서 long은 64비트 인티저이기 때문에 64비트형 정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time binary in string을 넣어줄게요. 이 친구를 long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컨버팅을 해주세요. 컨버팅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 date time from binary라고 date time이 바이너리 이진법 숫자에서 다시 date time으로 컨버팅 해주는 친구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우리의 long의 형태로 저장되던 친구를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time binary long을 변환해서 date time으로 바꾼 다음에 출력하겠죠. 그래서 저장할 때는 date time을 바이너리 형태로 바꾸고 그걸 다시 스트링으로 바꿔서 저장을 했고요. 반대로 가져올 때는 스트링으로서 가져온 다음에 그걸 다시 바이너리 롱으로 바꾸고요. 그걸 다시 데이트 타임으로 바꿨어요. 자, 세이브 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해줄 것은 이 친구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update last play date는 게임을 끌 때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도 써줄 거예요. 게임을 종료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callback 함수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유니티는 게임을 종료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이름은 void on application quit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update last play date를 해주시면 게임을 종료하기 직전에 이 친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플레이 타임이 저장이 돼요.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주기적으로 미리 돌려놔야겠죠.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이 친구가 호출이 안 될 테니까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가 void start 혹은 void awake라는 친구가 있을 건데 여기다가 void start를 하나 만들어주고 start 함수를 안 만들었었네요. 그래서 void start에 invoke repeating
여기다가 invoke repeating은 모노 behavior에 내장된 함수고요. 여기다가 쓰고 싶은 함수의 이름. 그래서 update last play date.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순간 0초 때, 그러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처음 시작 이후로 반복하는 주기를 설정해주면 한 5초 정도를 설정해줄게요. 5초마다 이 친구가 게임이 시작된 이후로 0초 때에서 처음 실행을 하고요. 5초마다 이 update last play date 함수를 반복해줘요. 자, 이제 우리는 저장하는 친구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가져와서 써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그것도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시간 간격을 재는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재했던 만큼의 시간에다가 골드 퍼 세컨드를 곱해서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그만큼 나 자신의 골드를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다가 한 여기쯤에 새로운 프로퍼티 친구를 만들어 줄 건데 public integer time after last play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했던 시점에서부터 몇 초가 지났는지를 지정해주는 프로퍼티를 만들게요. 그래서 get 해놓고 자, 먼저 현재 시간을 가져와야죠. date time equal date time current time equal date time now. 그래서 마지막 플레이 시간도 가져와야 되고요. date time last play date는 equal get last play dat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차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차는 current time subtract 찍어보면 여기다가 상대방 date time을 넣으면 자기 자신과 상대방 사이 시간 차이를 date time 형태로 갖다 줘요. 근데 우리가 시간 차이를 초 단위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상대방을 last play date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점 찍어보면 total seconds가 있죠. 그래서 초 단위로 자동으로 바꿔서 갖다 주는 이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초 단위로 가져오는데 이게 long이라서 이거를 인티저로 캐스팅 해줄게요. 그래서 인티저로 바꿔주시고 이것을 이제 리턴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마지막으로 껐을 때의 시점과 지금 이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에요. 초 단위.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쭉 내려가서 자, 여기서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골드에다가 시간이 흐른 만큼 골드 퍼 세컨드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골드 플러스 이퀄 get gold per second 곱하기 time after last play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신 다음에 save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른 만큼 골드를 더해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면 제가 get gold per second를 만들 때 이 함수가 그 히어로가 활성화되었는지 체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히어로도 골드 퍼 세컨드를 쟀거든요. 그래서 계속하기 전에 밑에서 get gold per second에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만약에 구매하지 않은 히어로면 그 친구는 빼도록 해줄게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잘못 지정을 발견했는데 히어로즈 버튼이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시스템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지만 데이터 타입인지 변수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소문자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 대문자 히어로 버튼즈 친구들을 전부 찾아서 리플레이스 해줄게요. 소문자 히어로 버튼즈라고 전부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만약에 현재 순번의 히어로 버튼이 아직 구매한 친구가 아니면 걔의 골드 퍼 세컨드는 무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은 물건들에 대한 구매하지 않은 히어로들에 대한 골드 퍼 세컨드까지 전부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히어로 버튼즈 현재 순번의 히어로 버튼에 .is purchased가 equal true일 때만 그때만 골드 퍼 세컨드를 누적해서 더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우리가 설정했던 get gold per second가 제대로 동작할 거예요. 세이브 해주시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계속하기 전에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를 정리하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첨부했던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를 클리어해주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딜리트를 해서 전부 깔끔하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자, 이제 골드 퍼 세컨드를 올려주고요. 그래서 골드 퍼 세컨드를 27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제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값이 올라갔는지 체크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왔고요.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적용이 되는지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골드가 무지장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골드가 100단위였던 걸 기억하는데 골드 퍼 세컨드만큼 여러분들이 부재한 시간에다 곱해져서 더해졌기 때문에 골드가 부재한 시간 동안 증가했어요. 네, 이걸로 이제 저희 클리커 게임은 완성이 됐는데 1차적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UI를 예쁘게 꾸며줬고 애니메이션을 주고 그리고 세이브 로드도 구현하고 시간이 부재인 시간을 측정해서 그만큼 골드도 보정해주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골드 퍼 세컨드 측정하는 것도 조금 수정해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 했고요. 그것을 엑스트라 비디오로 빼려고 해요. 그래서 엑스트라 비디오에서는 안드로이드 빌드와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뺀 이유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서비스 모듈을 안드로이드 모듈을 어떻게 잘 쓰냐에 대한 얘기라서 클리커 게임 그 자체랑은 약간 핵심적이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뺐고요. 다음 엑스트라 비디오에서는 안드로이드 빌드와 구글 플레이 서비스 연동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이 문의 사항이나 혹은 뭐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제 메일이나 혹은 개인 블로그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유튜브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뭐 제가 확인하거나 혹은 다른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1차적인 완성은 했고 다음 시간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 연동과 안드로이드 빌드를 해봅시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